자, 지한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혐한파다. 자, 무토 전 주한 일본 대사가요, 혐한성 제목의 책을 출판했습니다. 자, 제목부터가 아주 자극적이고 출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목부터가 아주 자극적이고 그냥 드러내놓고 노골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이 혐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죠? 네, 맞습니다. 책 제목 자체가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 좋았다. 이런 어떻게 보면 도발적인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 무토 전 주한대사 같은 경우에는 저 똑같은 내용의 글을 올해 2월에 온라인에 한번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논란이 됐었는데 지금 저 책을 또 내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저 책 내용에 보시면 왜 지금 문재인이냐. 네. 반일을 외치는 대통령에 대해서 일본은 강한 결의로 임할 수밖에 없다.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취임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대통령을 향해서 굉장히 자극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면서 저 내용에다가는 저런 글도 썼습니다.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을 때 북한 문제만 머리에 있었다. 선심으로 지지를 얻으려 하겠지만 실패할 것이 분명하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저주에 가까운 그냥 마음대로 전망을 하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객관적이지 못한 그렇죠. 객관적인 내용을 가지고 선동적으로 글을 써놨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굉장히 논란이 될 것 같은데 무토 대사의 경우는 작년 12월쯤에 네. 일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할 법한 증거가 없는 거다. 약간 이런 식의 어떤 망언을 하게 됐었는데 네. 그거의 어떤 연장선상으로 지금 저 책에 대통령에 대한 막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이 지한파로 알려져 있던 무토 전 대사는요, 이 한국어도 굉장히 능숙합니다. 한국에 꽤 오랜 기간 근무를 했었는데요. 자, 한국말을 하는 무토 전 대사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한일 관계는 어렵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일 관계에 있어서 어려운 상황은 이번에 처음이 아니고 옛날에도 몇 번 그런 거 있었습니다. 저는 일일이 기뻐하고 또 슬퍼하는 게 아니라 착실히 제야 할 일 하나하나 착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무토 전 대사, 이 한국에 꽤나 오래 근무했고 우리나라와의 관계도 그닥 나쁘지 않았던 걸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무토 전 대사는 일본 외무성에서 대표적인 지한파. 네. 그래서 일본 외무성 내 이른바 코리안 스쿨의 수장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1975년에 처음 그 주한 일본 대사관의 서기관으로 부임을 하면서 그 이후에 참사관, 공사, 부대사, 대사를 각각의 관계를 모두 밟아서 나가서 2010년에 대사가 됐을 때도 상당히 우리나라 정부로서는 상당히 반겼던 그런 인물입니다. 네. 특히 이제 대표적인 한국통이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올해 이제 아까 저런 책을 쓰고 올해 2월에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칼럼을 쓴 것에 대해서 네. 이 국내 외교관들 사이에서는 이 무토 전 대사가 한국통인데 한국이라는 것이 일본 외무성에서 갖고 있는 그 위상으로 따지면 네. 미국, 중국, 그다음에 UN, 그다음에 EU,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정도. 물론 이제 북한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긴밀하긴 하지만 네. 그런 상황에서 무토 전 대사가 끊임없이 나는 지한파가 아니라는 것을 알렸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거에 몰려있기 때문에 저런 칼럼을 썼던 것이 아니냐. 그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요. 네. 근데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무토 전 대사가 2010년에 부임을 했을 때 네. 동아일보랑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는 무토 전 대사가 한국은 결단력의 나라다. 네. 대단히 칭송을 한 거죠. 물론 이제 현직 대사이기도 하지만 네. 지금 말한 것처럼 지금 이번에 책이나 칼럼에서 나왔던 내용처럼 한국인이 이성 대신 감성에 휘둘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결단력 있는 나라다. 나는 1975년에 처음 한국에 부임했을 때 새마을 운동을 보고 그 새마을 운동의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감명을 받았고 네. 그다음에 지도자들과 기업들이 그러한 결단을 통해서 지금의 이 나라를 만들어 온 것에 대해서 대단히 결단력 있는 나라라고까지 한 분인데 이렇게까지 어떤 상황인지 또는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입지 때문인지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이런 글을 썼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 겉다르고 속다른 것인지 아니면 이제 저 책으로 봤을 때는 한국민들한테는 굉장히 못마땅한 내용이지만 네. 일본 자국민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박수받을 만한 내용일 수도 있거든요. 그게 자신의 어떤 정치적 야망과 연결이 돼 있는 건지
다음 그 일본 의회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는 행보인지 뭐 그런 것까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뭐 전 대사의 책이긴 하지만 저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일희일비하는 것도 네. 뭐 이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일본에서 대사까지 지낸 사람이 자국으로 돌아가서 자국 책을 낼 때는 저런 식으로 한국을 바라보고 있었구나. 네. 그러니까 속내는 겉으로 얘기하는 아까 앞서 민 처장께서 얘기한 것처럼 겉으로는 한국에 대해서 결단적으로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외교적인 언사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외교적인 언사 뒤에 숨어 있는 이 속내는 뭘까? 네. 이런 것을 좀 짚어봐야 된다. 네. 교훈으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무토 전 대사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좋지 않은 평가를 내렸지만, 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수행 설문조사에 대해서는 결과가 아주 좋게 나왔죠? 네, 맞습니다. 최고의 지지율이 나왔죠? 국정 수행에 대해서. 네, 지금 매주 지금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네. 지난주 5월 셋째 주에 조사했을 때는 81.6%였던 긍정평가가 이번 주 5월 넷째 주에는 84.1%까지 올랐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정권 초반에 당연히 소위 말하는 허니문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런 기간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관측을 내놓기는 한데 지금 고비는 아마 인사청문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서 앞으로 줄줄이 발표된 인사 내각에 대한 어떤 검증 과정에서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느냐 아니면 이대로 순풍을 달고 순항을 하느냐 네. 여기에서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인사 이 검증 과정에서 나오는 잡음들이 아직은 국정수행 이 지지율에는 반영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영향을 받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아직 아무래도 낭만 사례는 없었고 그렇죠. 비록 위장 전입이랄지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후보자에서 낭만 사례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어떤 긍정 평가는 반영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높아진 지지율이 어떻게 보면 정권에게는 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그러니까 저건 이제 지지하는 것이 네. 80%를 넘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국정 운영에 탄력이 받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그걸 좀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많은 국민들에게 85점 이상의 이 국정 수행 성적표를 계속해서 돌려드리지 않으면 네. 언제든지 지지를 철회하게 되면 지금 지지율에서 이제 떨어지는 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네. 저 지지율이 뭐 100%를 돌파해서 200, 300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큰 만큼 네. 그만큼 국정을 잘 운영해야 되는 부담도 좀 커졌다. 네. 이런 점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문재인 대통령. 자, 그 인기 때문일까요? 자, 자선 바자 회의에 김정숙 여사와 문재인 대통령의 생필품들, 옷까지 뭐 이런 것들이 경매로 나왔다면서요? 지난 주말에 광주에서 열린 경매였습니다. 한 네. 재능기부센터에서 김정수 여사가 찾아가서 문 대통령의 양복이라든가 김정수 여사가 사용했던 뭐 핸드백 같은 거 이런 네네. 것들을 몇 가지를 한 70가지 정도를 내놨고요. 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경매에 응하는 바람에 아하. 다 팔리진 않고 한 20가지 정도만 팔았고 나머지는 6월에 또 한다고 하는데 네. 가장 고가로 팔린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입으셨던 양복. 양복이요. 네. 얼마에 30만 원 정도에 팔렸다고 30만 합니다. 원. 그게 원래는 원가는 80만 원이지만 아시겠지만 저런데 입었던 옷이 30만 원씩 팔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처음 경매 시작은 1,000원에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이 20대 여성이 사가는데 서울에서 저 경매에 가서 기념품을 구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내려가서 광주에서 경매에 응했고 저 양복하고 김정숙 여사가 신었던 구두까지도 경매를 받아갔다고 합니다. 아하. 자, 그래서요, 이 물건을 낙찰받은 분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김정숙 여사의 가방을 낙찰받은 분이라는데요. 들어보시죠. 광석 하나를 2만 원에 제가 경매 받았어요. 다음에 또 핸드백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우리 애들한테 고기 간직해놨다가 물려주고 싶은 마음에 1,000원부터 시작했는데 다른 사람이 받아버릴까봐 10만 원 딱 떼가지고 제가 그거를 받았어요. 네, 사용하셨던 거예요. 술 같은 게 달려있었거든요. 근데 떨어져 있는 그것이 들어있더라고요. 네, 물론 저런 똑같은 제품은 구할 수 있겠지만 대통령의 부인이 사용했던 가방이다. 이런 부분에 더 의미를 두고 사람들이 가져간 것 같습니다. 자, 뉴스탑 10 다음 순위 내용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